안녕하세요. 캐나다 노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을 어떻게 대비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투자 성과는 괜찮으셨나요? 2024년을 돌아보면 가장 빛났던 자산이 뭐였을까요? 역시나 비트코인... 아니죠. 바로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특히 정말 강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잊고 있었던 캐나다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우선 지금까지의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S&P 500은 year to date로 27.56%네요. 다음으로 캐나다 주식시장 지수는 YTD 22.82%네요. 1월부터 12월 초까지 지수만 약 23%라니 올해는 캐나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ETF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파이는 27.77%네요.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정도 자산이 증가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분배금도 있었겠죠. 다음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캐나다 ETF인 BFB, BSP입니다. BFB는 환율에 노출이 되어 있고 BSP는 환해증이 되어 있다는 거죠. US 달러가 캐나다 달러에 비해서 강해지면서 환율에 노출되어 있던 BFB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네요. 이 부분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블로그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우선 BSP의 수익률이 스파이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론토 증권거래소, 즉 캐나다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전체에 투자하는 XIC는 23%, 캐나다 상위 60개 기업에 투자하는 XIU는 21% 성장했네요. 역시 분배금도 추가로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말 의외죠. 만약 2024년 TFSA 맥스인 95,000달러 그리고 RRSP에도 비슷한 정도의 세이빙이 있었다면 올해 초 투자금이 약 19만 달러 정도였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라면 작은 콘도의 최소 다운 페이먼트 금액 정도 되겠네요. 이제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25% 정도의 상승이 있었으므로 예상되는 자산 증가 시나리오는 약 플러스 5만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본인에게 약간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투자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거나 다운페이, 모기지 등의 모든 돈이 묶여 있거나 아니면 아직 투자 자체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솔직히 대부분의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드 자체를 모으는 것, 즉 세이빙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기 전에 해야 할 것들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세이빙입니다. 물론 저축을 하기 위해선 현실에서 타협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네, 절약하는 거 말이 쉽죠. 저도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볍게 넘기겠습니다. 일단 세이빙을 시작한다면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최대한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축 방법도 알아보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TFSA. 우선적으로 TFSA를 먼저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유연성 때문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선 대부분 투자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리스크가 가장 적은 TFSA를 꽉 채우는 것을 먼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매달 600달러 정도의 저축 계획만 실행이 되어도 TFSA의 연간 제공 한도는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RSP인데 본인의 연봉이 12만 달러 이상이거나 TFSA를 이미 다 채우셨다면 꼭 저축 계획에 RRSP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TFSA와 다르게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납입 기한이 2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계산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FHSA인데 단순하게 15년 이내에 집을 살 생각이시라면 거의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빠르게 넘어갈 건데요. 왜냐하면 각각의 계좌와 관련된 설명은 이미 유튜브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축과 함께 투자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ETF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을 텐데 미국 달러를 직접 보유하고 투자한다면 BOO, SPY, SPLG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전 없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BFB, BSP가 있는데 영상 앞에서 나온 것처럼 BFB는 환노출, BSP는 환해증이므로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인덱스 펀드를 장기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TFSA보다는 RRSP에서 미국 ETF를 직접 모으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주식에 투자한다면 전체에 투자하는 XIC 혹은 상위 60개 기업에 투자하는 XIU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는 배당률이 높은 ETF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BDY, XEI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예금을 섞는 것도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현재 은행 GIC가 연간 3.5%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은행 종류나 상품 상황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GIC와 비슷한 전략을 ETF로 누리고 싶다면 CASH도 괜찮은 방법이며 캐나다 단기 채권인 CBIL도 있습니다. 네, 2024년 금융시장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여전히 아무도 모르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현실에서 절약을 통해 시드 만들기, 혜택이 있는 계좌의 적극적인 활용, 미국, 캐나다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의 자산 분배 전략,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살펴보며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불프,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모든 소비를 한번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턱끝까지 밀어붙여서 연말에 계좌 수익률을 체크해 봐야겠네요. 영상 보신 모든 분들도 각자만의 좋은 전략으로 2025년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노트였습니다.